아직 6월이지만 전국은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죠. 저희 이 시간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정몽준 후보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유권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 백전의 피플인사이드입니다. 피플인사이드 2012 대선주자 특집 제3탄 사퇴의 뜻을 밝히고자 전 한나라당 위기의 장본인으로 비판받던 인물. 하지만 당당히 19대 국회에 입성. 현직 국회 유일의 7선 의원이 된 정몽준 의원. 그가 여권의 잠룡으로 10년 만에 대권에 재도전한다. 여당의 불모지 호남을 시작으로 발빠른 대권 행보에 돌입. 그러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거듭되는 새누리당 분열 사태. 완전 국민 경선제는 분란의 씨앗인가, 새 역사를 여는 포문인가. 룰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룰에 맞추는 것이라. 상대편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아버지 고 정지영 회장과 다른 강경한 대북 기조로 또 한 번 화제가 되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핵무장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몽준 의원보다 더한 인기몰이 중인 부인 김영명 여사가 스튜디오를 찾았다. 재벌가 부부로 험난한 정치계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이야기. 본격 대권 도전에 나선 정몽준 의원. 그를 만나보자. 기자님 말은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너무 허옇다. 그럼 무슨 가부키 나오죠? 그런 사람이 같이 하고 뭐 그런 얘기. 제작도 하죠? 예, 제작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예. 요즘엔 청바지를 입고 다니시나 봐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건가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백 선생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청바지요? 네.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이게 민생 투어 하시는데 사실 편하시죠? 편해요. 편하고요. 네. 저 대학교 때도 좀 입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네. 젊어 보이시려고. 마음이 젊어지니까요. 네, 마음을 일단 젊어. 네. 그리고 젊어 보이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구두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네, 하셨는데요. 이 구두는 여기 청바지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셨죠. 그럼 장만을 많이 하시나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해주시나요? 저희 집사람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정치인이 나오시면 현안에 대해서 속전속결 짧게 여쭤보고 짧게 답변을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10초 정도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자꾸 길어지시는데 10초 정도로 그거 10초 내에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되실 겁니다. 네.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이시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죠. 이제 하기 나름이십니다. 예. 시작해볼까요? 네. 불도 끄고 하거든요. 네. 대선 출마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도 있으시고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도 있으시고 하지 말까? 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먼저 꼭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네. 제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투자라면 어떤 투자를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저는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려면 네.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일단 재산이 많으시잖아요. 네.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매일 변하는 것 같아서요. 그 주식이 제가 변해요. 네. 정확히는 기억은 못하지만 네. 재산이 많을 때는 네. 아주 많은 적도 있고요. 네. 또 이게 또 나쁠 때는 또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작아질 때도 그렇죠. 있고요. 많으시니까 이제 낙폭이 크기도 하죠. 3조가 넘나요? 요즘 전 세계 경제가 나빠져서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보다는 많이 작은 것 같아요. 2조 정도인가요? 그 근처 어디 있을 것 그 같아요. 2조 정도. 예. 예, 아, 좋으시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먹고 마시고 하면서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요. 그렇죠.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제가 재산을 왜 갑자기 여쭤봤냐면요. 투자하신다니까. 네. 그 2조 원 재산.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재산 사회 환원.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면 대선 출마하신 후에 나의 재산을 사회 환원할 생각이 있다. 저의 재산은 이제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회사가 가령 수십만 명한테 네. 안정된 직장을 제공한다면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하나의 기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좋은 역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만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 출마하시려고 하셨을 때, 이걸 해야 되나? 내가 10년 전에 했었는데 하고 망설이셨다면 어떤 원인이 있으세요? 뭐 제가 후보가 되면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또 선거에 나갔는데 잘 안 되면 또 그 도와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도와줬는데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는 하죠. 그렇지만 네. 뭐 중요한 일이니까 열심히 합니다. 내가 대선에 나가면 누가 제일 부담될 것이다. 가족들은 부담이 되죠. 가족들은 선거 운동도 해줘야 되고 네. 또 뭐 하여간에 어느 경우에도 좀 가족들은 부담이 되죠. 네. 고 정주영 회장께서도 북한에 누구보다도 기업인 중에 가장 공을 들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몽주 후보의 대북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은요. 비교하자면 햇볕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교하자면 나는 어느 것이 더 옳았다고 본다. 우리 지금 오늘의 남북한의 현실에서 보면 네. 제일 중요한 현실은 북한은 핵무장을 완료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장한 것은 길게 보면 30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30년간의 정부는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 김대중 정부 차이가 있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권은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대북 소도 갖다 주시고요.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다 실패였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고향이 이북이니까 네, 네. 마음속으로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버님이 북한에 한번 갔다 와서 제가 일요일 날 네. 아버님 댁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하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 했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했더니 북한의 책임자들이 생각을 안 바꾼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좀 성심껏 잘해주면 북한의 책임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거죠. 그러나 헛수고였다. 뭐 하여간에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칠선 의원이시지만 사실 계속 무소속으로 계셨고요. 그랬었죠. 새누리당에는 2007년에 네. 들어가셨잖아요. 즉 대선 출마해서 이제 만약에 경선에서 후보로 선정되신다면 당내에서 이제 그 도와주실 분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많이 필요하죠. 예, 현재는 어떠세요? 제가 후보되면 다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네, 네. 박근혜 위원장도 도와주실까요? 그렇게 기대를 하죠. 네. 그냥 기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뭐 후보가 되면 네. 저희들이 공정한 경선을 하면요.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죠. 사실 대선 후보 출마하시자마자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박근혜 위원장 비난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완전 국민 경선제 얘기, 룰을 고쳐라.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보도됐어요. 완전 국민 경선제를 지금 이제 비박, 소위 말하는 비박
출마자들, 뭐 이재호 후보도 그렇고요. 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완전 국민 경선제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안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런다면 어떻게, 그렇게 된다. 만약에 안 바뀐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안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네. 저는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죠. 네. 안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해서 친박 세력이나 뭐 박근혜 위원장은 룰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룰에 맞추는 것이라는 얘기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 경우에 안 바뀐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바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바뀌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걸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2번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데요. 뭐 2번이든 3번이든 상대편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한다고 당원에 명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때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당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정당이 있고 이쪽 정당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느 정당에 관심을 갖겠어요.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그게 바로 지지로 연결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문을 딱 차다당 걸고 있으면 국민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이런 얘기하면 저희들이 무슨 저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안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예. 네. 왜 대통령 되려고 하세요? 뭐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하다고 봐요. 네. 근데 정말요?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다 훌륭하세요? 다 훌륭하죠. 그럼 물론 내가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제가 보면 좀 무책임한 면들이 있죠. 다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좋은 얘기는 하고 네. 어려운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무책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봐 내가 한다. 대부분의 지금 후보 되신 분들이 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되게 훈련되신 분이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비해서 이제 다른 경험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 오래 있었지만 무소속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뭐 객관적으로 관찰했었다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저하고 그분들하고 다른 경험이고요. 네. 정치는 중요해서 정치인들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저는 정치인이면서 또 정치인 아닌 경험도 있고 한 것이 네, 네. 저하고 그분들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저희가 대선 후보 출마하신 분들 몇 분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어떤 분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선 후보군 볼까요? 예.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네. 두 분이죠. 두 분 중에 대선 후보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나는 이 사람이 더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두 분 중에는 박근혜 의원이 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가능성도 크고 자질도 더 대통령감이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두 분 중에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을 포함해서 자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지만 가능성은 박근혜 그렇게 위원장이 더 생각을 크다고 하죠. 본다. 예. 안철수 교수가 야권에서 후보 단위로 할 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새누리당 쪽으로 일하지는 않을 안철수 것 같아요. 교수? 네. 뭐 새누리당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렇게 보세요? 안철수 교수도 상당히 부자 아닌가요? 그리고 경력이 뭐 서울대학교 나오셨고요. 네. 소위 말해서 기존의 뭐 보수 뭐 이런 경력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후보가 전혀 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인이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새누리당은 본인의 아니다. 생각은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본인이 여태까지 입으로 새누리당은 정치를 아니다. 예. 정식으로 입문하지 않았는데 네. 정치 입문하기 이전의 생각보다는 이제 앞으로 정치에 와서 경험을 하시면서 저는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다음 볼까요? 이재호 후보, 김문수 후보. 사실 자당의 후보세요. 이 두 분은 비교 평가하기 어려우시겠는데요. 그죠? 누가 더 대선 주자로서 강력하다고 보시느냐? 현재로서요? 네. 뭐 두 분 다 강력하다고 봐야죠. 두 분 다요? 예. 네. 어떤 면에서 김문수 지사는 사실 같은 대학 나오셨죠? 네, 그랬죠. 네. 학교 때는 전혀 모르셨나요? 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김문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낙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낙제하셨어요? 예, 예. 성적이 안 좋으셔서요? 네? 성적이 안 좋으셔서요? 대충 그랬죠.
뭐 F가 많으셨어요? 뭐 대충 그랬어요. 그걸 너무 자세히 물어보지 마시고. 아니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요. 오늘 인터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5년 만에 졸업을 해서 네. 항상 그 찜찜했거든요. 네. 근데 김 지사는 학교 다닐 때 뭐 학생운동을